또 서영호 소장님께서는 MB 지키기 방탄국조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뭐 결국은 임종석 실장이 하는 모든 행위가 UAE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SK 최태원 회장 만난 것도 UAE의 SK 민원을 그 어려운 사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하고, 아니 얼마 전에 양정철 전 그 부실장이 임종석 실장과 한국에 오면 통화한다 그랬는데, 그럼 양정철 전 부실장 만나는 것도 UAE 때문에 만났다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기승전 임종석 UAE로 야당이 재미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국익을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 여당을 그렇게 상태로 몰고 있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국조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조의 핵심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서 뒤지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와 계약한 것에 대한 이면 계약이라던가 리베이트 이런 문제를 손을 대서 UAE가 화가 나서 문재인 정부 측에 항의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오는 그 추론인데, 네. 실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UAE 계약건에 대해서 뒷조사를 지시했다라는 게 검찰 조사 과정에 국정원 문건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그중에 핵심적 내용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 한전 컨소시엄이 원전 수주를 했는데, 실제 원자력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한전이 그 처리해주기로 이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저준위 폐기물이 아니라 고준위 폐기물인 핵연료봉이 국내에 반입된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에도 방사성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얘기했던 국조 문제가 정치보복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이명박 그 뒷조사 뒷캐기다라고 하는 의혹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뒷캐기로 비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과유불급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으니 국회 정보위나 운영위를 소집해서 비공개적으로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명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늦지 않을 텐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 뒷조사로 비화될 가능성, 그것 또한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독대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 총수들을 대통령이 독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를 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장이 독대를 한 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것이 기업이든 아니면 그 사회단체 대표든 간에 저는 뭐 그 독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이 대통령의 독대가 권력자와 뒷거래를 통해서 정경유착의 표본이 되어서 그렇지, 기업한 사람들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근데 그 만남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가가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원래 리스크가 큰 일이 이익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아랍이 왕정 국가이다 보니까 어떤 보안이라던가 이런 걸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보통의 외교 관례라던가 이런 그 통상 업무에 비해서는 그 비공개를 했다는 게 좀 의외이기 때문에, 예. 특히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요. 자체도 특별한 외교 안보라던가 대북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공론화되는 게 맞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정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걸 보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 관련이든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련이든 정부와 그 UAE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 판단해서 이런 국민적인 의혹과 야당의 비판을 듣고서도 이것을 지켜야 될 만한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그렇지 않고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만이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야당과 소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청와대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 문제로 해서 야당은 정치 공세를 통해서 그 이득을 볼 만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새해를 넘기지 않는, 그리고 뭐 새해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이 좀 수립돼야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뭐 일각에서는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국민과 공약한 문제에 대해서 당선이 된 당선자가 이런 그 문제 제기와 비판에 대해서 공약을 수정하고 국민과 약속을 뒤엎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는 탈원전 추세들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한 나라일수록 원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문제가 실제로 원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유해와의 그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원전 문제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고 한전도 일체 그 문제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예. 그 탈원전 문제가 UA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 이외에 정치적인 사안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 소장께서는 여야 국회의원 125명의 덕분으로 정봉준 전 의원이 사면이 될 수 있었다, 복권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그렇죠. 그 여야 쟁점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도 당 대변인과 달리 난 이봉주 의원하고 친하고 이번 사면에서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봉주 의원이 BBK 주가 조작 혐의를 얘기했던 이유만으로 1년의 그 선고를 받고 만기 복역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그 사이에 수차례 선거에 출마는커녕 투표권도 행사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주장한 정치적인 발언에 비해서 가혹하게 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 오히려 전임 박근혜 전 정부라던가 이명박 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사면했더라면 오히려 여야가 그 통합하고 화합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좀 만시지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에 사면한 분이 6,444명 중에 6,400명이 민생사범입니다. 거의 99%가 민생사범인데 정봉주 의원 한 명을 끼워넣음으로 인해서 이 민생사면이 좀 빛을 발하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